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썸네일과 동일하게 바이낸스 빡빡이형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이슈가 매번 나왔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 이때까지 나왔던 기사거리를 총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바이낸스 고소한 SEC가 고소를 했죠. 그래서 예비자산 1시간 동안 14억 달러 순유출이 기록을 했고요. 예비자산은 529억 달러로 해당 비중을 따졌을 때 2.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이낸스 영향으로 인해서 12시간 동안 대략 이 정도 만한 청산 규모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주기영 대표 아시죠? 네, 주 대표 말로는 지금의 바이낸스 인출은 그렇게 크게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상적인 범주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의 소송권의 SEC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증권법 13건을 위반을 했고요. 부적절한 고객 자산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별도의 기업을 통해 거래량 부풀리고 각 정보도 비공개로 형태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3월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파생상품 규정 위반에 따른 제소권과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이제 크라켄도 조업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져 있는 거래소 바이낸스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일단 그 경고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주가 추이도 한때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또 마이너스 9% 이상 빠졌고, 그 다음에 다 제민이나 제네시스, 크라켄 다 제소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일례적으로 있는 사건이 이제 막 좀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하겠죠. 네, 연방증권법 무시하고 수십억 달러 부를 축적을 했다. 미등록 증권형 자산 판매에 관여를 했다. 미국 투자자 불법으로 영업을 했으며 플랫폼에 투명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자기의 혐의 부분을 이걸 어떻게 이제 잘 넘어갈 수 있을지가 정말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 이제 총 정리를 해서 저의 의견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게 비트코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번 바이낸스 고소장에서 저격당할 알트코인들도 몇 개가 있었는데요. BNB, BUSD, 솔라나 에이다, 매틱, 팔코인, 아톰, 샌드, 마나, 아르고 등등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적절한 시점에 또 트론의 저스틴 선은 또 빡빡이 형의 응원 메시지를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코인베이스에 3개월에서 6개월 홀딩된 비트코인은 약 3,000개가 입금이 됐고요. 코인베이스 고래들의 재밌는 사실은 장기 홀더와 버거형들이 잘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3개월 이상 홀딩한 물량만 본다면 대부분 최저점 부근에서 패닉셀에 입금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사태가 좀 장기적으로 갈 확률은 그냥 머릿속에 꽉 잡아두시면서 그때그때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시장에 있는 이 판도가 좀 많이 움직일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외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되는 점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점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서도 이더리움 레버리지 파생 상품 출시에 따른 측면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거래소 점유율이 생각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화 관점 또 증권형 부분에 따른 노출도가 상당히 곤욕스러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나오게 되면 이더리움에게는 어떻게 보면 언젠가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나카모토스나 지니게스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은
이번에 애플데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애플데이에서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코인들은 또 수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연결적 구도 관계를 갖고 있는 파트너십 관계들도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준비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현재 거래소 자산 투명성 부분을 본다라고 해서 이제 요즘 다 공개가 되죠. 그래서 바이낸스 지금 24시간 순유입 다 마이너스죠. 오히려 이 물량이 다 어디로 많이 갔냐 라고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특정 그 다음 세컨드리 쪽에 있는 거래소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온 거와,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 쪽에 있는 비중이 그래도 좀 들어온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수혜는 아무래도 코인베이스가 그래도 더 좋은 위치를 좀 잡아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어차피 장기전이고 어차피 이루어질 부분이었고, 이번에 충격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점은 이런 예측 불가능한 영역 부분이 어차피 우리가 그 흐름과 추세 기반용으로 투자를 하는 게 왜 좋냐면, 그때 있었던 악재가 그때가 딱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법이라는 게 어차피 판결 나오고 또 제소하고 그게 계속 서성권이 계속 1차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차, 3차까지도 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보면 미리 그 과거에 있었던 기사 내용을 잘 정리를 해놨다가 이런 이슈가 올해 안에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으니 우리는 약간 좀 중립기업 받고 그냥 잘 모아가는 형태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반면에 그렇지 않고 선물에서 그냥 나는 좀 승부를 봐야 되겠다, 선물을 하는 게 전 결코 나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내 재능에 잘 맞으면 선물하는 건 좋아요. 근데 대다수 어떠한 언급들이 나오냐면 이런 언급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면 올해 본 거 다 제자리 나왔다, 본 거 다 잃었다, 전 잃을 것도 없다, 너무 알트는 너무 심하게 많이 빠진다, 그리고 이번 하락이 너무 더 많이 나와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언급들이 좀 많이 나와주기도 했어요. 그러니 이번에도 또 청산 규모도 꽤 컸죠. 오히려 방향성이 꽤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여전히 거래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청산이 롱이 너무 세게 나와 버리면 당연히 약간의 반등은 조금은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아직은 아니고요. 그만큼 이런 거에 따른 취약성이 비트코인의 계속 롱과 숏을 잘 쳐서 잘 먹을 수 있다. 그것도 다른 여러 가지 부연 요소를 제외하고 오로지 차트로만 해석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간다 라고 보기에는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거 단일 차트 매매 형태로 수익원을 만들어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요런 내용도 좀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도 이거 이야기 좀 드리기도 했었죠. 홍콩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이다 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오히려 이런 상황이 해당에 있는 특정에 있는 국가에서 무언가 이렇게 좀 많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좀 많이 조정이 나와 주어야 개수를 더 많이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보게 되면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포인트는 당연히 이 시점에서는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면서 대응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있는 어디에 특정 국가가 어느 정도 제정을 해주어서 거기서 거래소가 많이 오픈이 된다고 하면 선 악재, 후에도 악재 부분이 그 중간 사이에 오픈되고 전후 매우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이낸스의 중장기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들이 이걸 제도권으로 만들어지니까 이쪽에 힘을 최대한 빼면서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힘을 실어주냐면 이런 코인베이스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유입을 시키게끔 유도를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바이낸스 입장도 빨리 컨택을 해서 어느 좀 뭐 유럽을 택하든 미국을 택하든 아니면 다른 쪽을 택하든 간에 빨리빨리 뭐 자리매김질을 해서 그렇게 좀 보여주어야 자기의 있는 입지나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해당에 있는 거래소 사업 부분에 있었을 때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의견도 각자 다 다르겠지만 그 다른 의견들을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